안녕하세요. 리드아트하우스 아트 실장입니다. 오늘은 미라빌리아의 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라빌리아의 오너 겸 디자이너 노라 코벳을 소개합니다. 아참, 노라 코벳을 소개하려면 먼저 노라의 엄마부터 소개해야 합니다. 노라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십자수 디자이너인데요. 바로 메릴린 레빗 인 블룸이라는 분입니다. 라벤더 앤 데이스, 톨드 인 어 가든, 버너넛 로드의 오너 겸 디자이너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노라 코벳의 엄마 메릴린의 걸작들이지요. 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노라 코벳의 엄마 메릴린은 안타깝게도 2012년 8월 14일 6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미라빌리아 도안의 특징이라면 여신, 천사, 여정, 여왕, 인어, 우아한 여성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채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바탕으로 십자수 패턴을 제작하는 거죠. 이러한 스타일은 엄마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미라빌리아의 도안이 설명이 까다롭다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궁금증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미라빌리아는 특수실과 구슬, 장식이 들어가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따로따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수실과 구슬은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럼 도안을 살펴볼까요? 대표 선수 171번 The Queen Bee, 여왕벌이죠. 여왕벌님을 모시겠습니다. 미라빌리아 도안은 항상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편합니다. 좌측의 요약 부분은 항상 일관됩니다. 스타일과 방식이 거의 비슷하죠. 도안마다 명쾌하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 부분은 단어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좌측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용된 원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추천 원단입니다. 32카운트 체스넛 린넨 65-142번, 16카운트로는 밀크 초콜릿 35-95번을 추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나오는 게 디자인 칸수죠. 수놓는 칸수 204 곱하기 270이라고 되어 있죠. 칸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작품 사이즈는 직접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14카운트의 경우 또 28카운트의 경우 두 가지는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약 37cm 곱하기 49cm 이렇게 나오고요. 도안에서 말하는 16카운트와 32카운트의 경우에는 약 32.4 곱하기 41.8cm 정도로 나옵니다. 원단을 자르시려면 여기에 여유분 약 시접을 10cm 이상 더해서 잘라야 되겠죠. 원단을 자르는 방법은 칸수 곱하기 2.54 나누기 원단의 카운트 수, 여기서 그 카운트는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계산 방법은 저희 유튜브 배우기 레전드 3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티치트 2/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32카운트나 28카운트 원단, 즉 고카운트 원단을 사용하려면 두 칸을 하나로 잡아서 수놓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4카운트나 16카운트에 넣는다면 한 칸에 하나씩 놔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DMC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기호들, 나와 있는 기호들, 이 기호들은 다 십자수 기호들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보이시죠? 이 숫자들은 전부 필요한 수량을 말합니다. 두 타래 또는 세 타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실번호가 2개 적혀 있는 것은 블렌드, 즉 섞어서 쓰는 것이지요. 07/09라고 되어 있으면 07번 한 가닥, 09번 한 가닥 해서 두 가닥으로 수놓는 뜻입니다. 또 유심히 보시면 실번호 옆에 에스테리크, 이 별표가 있는 게 있죠. 그 별표가 있는 거는 십자수 기호가
없습니다. 비어있죠? 네,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십자수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 백스티치에만 사용됩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스트리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used in backstitch onl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스티치에만 이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multiple skeins 패키지라고 쭉 설명되어 있는 거 괄호, 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필요한 수량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아주 금방 이해됩니다. 도안마다 똑같거든요. 문제는 우측 설명인데요. 좌측에 십자수 이외에 오른쪽은 백스티치 등에 관한 내용이라서 단어를 찾아가며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흑백 도안들이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단어만 찾아서는 10% 부족하고요. 직접 자세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십자수가 원래 그렇죠. 미국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십자수 도안입니다. 백스티치 설명을 살펴볼까요? One stand DMC 09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DMC 9번으로 한 가닥으로 백스티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DMC 9번실을 가져다가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하라는 거죠? 이 오른쪽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B wings and curls connecting around the collar. 요거를 단어를 찾아가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B wings. 이거는 이제 꿀벌의 날개죠. 그 다음에는 목 칼라를 말하는 거죠. 칼라 주위에 curls, 곱슬들. 그런 뜻이죠. 먼저 꿀벌 날개라.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칼라 이미지와 도안을 함께 보면서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꿀벌, 여기도 꿀벌, 여기도 꿀벌. 그 꿀벌에 날개들이 있죠. 날개에 백스티치 선이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목의 칼라 주위에 곱슬들. 목의 칼라가 어디죠? 이 목 옆에 칼라, 이 옆에 깃을 말하는 거죠. 칼라 그림과 함께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시죠? 여기 지렁이 같이 생긴 곱슬들이 많이 있죠? 아, 지렁이 말고 뭐라 그럴까? 잘라진 라면 면발 같이 생겼다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까요? 또 One Stand DMC 26번 글로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6번 실 한 가닥으로 백스티치 하는데 글로브 부분이다, 장갑 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칼라 이미지에서 장갑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죠? 손에 낀 장갑. 그 다음에 도안에 살펴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백스티치 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것도 즐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수를 모두 끝내고 나서 나중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그래야 과정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수 놓기 전에 미리 찾으면 이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다음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크로스 스티치, 십자수죠. DMC and Caron water lilies with two strand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수를 하세요. DMC 실과 캐론의 워터릴리 실은 두 가닥으로 십자수 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아래 밑에 보시면 크라이닉 4번 실은 한 가닥으로 십자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쭉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smaller symbols 이게 항상 나오죠. indicate 이게 무슨 뜻입니까? smaller symbols 작은 기호죠. 작은 기호는 쿼러 스티치라고 되어 있죠. 쿼러 스티치가 뭐죠? 4분의 1 스티치입니다. 또 여기 around backstit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스티치 라인 근처에 보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죠. 항상 똑같습니다. 백스티치 라인이 있는 근처에 보시면 작은 기호가 있습니다. 이 작은 기호를 말하는 것인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왜 4분의 1 스티치가 필요하냐 하면 나중에 백 스티치 라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아준다 라고 가정하면 요 막아주는 부분에 이 부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4분의 1 스티치만 한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백 스티치 라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아줄 텐데 여기에다가 하프나 십자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삐져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이. 네?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고수시라면 그냥 십자수 기호로 되어 있더라도 또는 하프로 되어 있더라도 백스티치 라인에 기대어 4분의 1 스티치만 할 겁니다. 삐져나오지 않고 4분의 1 스티치만 해서 막아주시는 거죠. 다음은 구슬을 달아주는 요령이 나오네요. Beads and Treasure. Beads와 Treasure는 비슷한 면실로 두 가닥으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YLI Wonder Invisible Thread, 눈에 잘 보이지 않는 YLI Invisible Thread로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면실 두 가닥으로 달으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닥으로 보통 많이 달아주죠. 하다 보면 굳이 두 가닥으로 해둘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인비저블 스레드로 달 때는 거의 한 가닥으로 답니다. 사람들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프 크로스티로 달아주세요. 그런 뜻인데 구슬 달 때는 항상 2분의 1 스티치로 달아주시죠. 그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요령이니까요. 다음 가끔씩 등장하는 특별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안은 38번 타이타니아인데요. 이 도안에서는 별표가 보이시죠? 별표 3, 별표 2라고 되어 있죠. 이 별표는 필요한 수량을 말합니다. DMC B5200 세 타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좀 전에 도안은 필요한 수량을 괄호 안에 표시했는데 이 도안에서는 별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안마다. 다음 이 부분을 보시면 Additional Instructions라고 되어 있죠. 크리스탈 트레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중간 단어만 찾아보시고요. 일일이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레저, 즉 장식을 달아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것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요령이죠. 이 트레저의 중앙에 구멍이 하나가 있죠. 이 구멍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쏙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구멍으로 나왔다가 구슬을 하나 꿰어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슬이 딱 걸려 있으니까 빠지지 않고 잘 걸려 있겠죠.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요령이고요. 꼭 구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특히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인비저블 스레드로 달아주면 구슬이 필요가 없죠. 그 구멍으로 나왔다가 옆구리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옆구리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들어가도 되죠.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인비저블 스레드니까 트레저의 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트레저에 구멍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말할 것도 없죠. 이쪽 구멍으로 나와서 다른 쪽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구슬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썸머퀸인데요. 이 비드 로핑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해석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달아주면 되는데요.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기호가 보이시죠? 이 기호 순서대로 구슬을 쭉 걸어주라는, 계속해서 걸어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건 조금 틀려도 관계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이 도안에서는 그 흰색 실, 화이트 스레드로 달아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비저블 스레드,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달아주는 게 더 효과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구슬을 다 꿰은 다음 여기 이 그림처럼 쭉 늘어지게 달아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안에 또 설명해 보시면 달아주는 부분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다. 1번은 1번,
또 2번, 2번 이렇게 3번, 3번 이런 식으로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연결해서 달아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같은 번호, 동그라미 안에 같은 번호, 그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수를 다 끝내고 나서 달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잘 살펴보시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 달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도안을 꼭 보시려면 다 놓고 나서 이 달아진 부분을 보면 거기에 번호가 보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번호가 그 번호대로 달아줘도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두 군데만 달아주었을 때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 땀 중간에 카우칭해서 집어주시면 더욱 마음에 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즉 이런 특별한 스페셜 인스트럭션이 나오면 자신만의 방법대로 달아주는 게 도안의 설명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도안인데요. 154번 로얄 게임즈 2입니다. 카드 도안이죠. 까만 네모에 대한 요 설명 부분입니다. 십자수 부분에서 까만 네모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까만 네모 기호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하는 중간에 쉐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도안의 중앙을 보시면 까만 네모 기호가 무슨 국경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까만 네모 기호를 따라가면서 십자수를 먼저 하고 나서 시작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수놓기 훨씬 편하겠죠. 아래 위가 대칭이 되는 형식이라 아래 위가 쉐어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처럼 예외적인 사항들은 영어로 문장을 일일이 해석하기보다는 필요한 단어만 찾으시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고요.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미라빌리아 도안은 통달하셨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마음 놓고 펼치셔도 됩니다. 십자수 기법과 필수적인 기본 요령을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십자수 배우기 레전드 시리즈 5가지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드라트하우스 아트 실장이었습니다.